네, 안녕하세요. 고은 변호사 TV의 김희소. 서진수 네,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 변호사님과 처음으로 음, 이렇게 첫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잘 아,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반갑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목 자체가 9살 내 딸이 친구에게 중요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했다라는 이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음, 드리자면 어머니가 초등학교 2학년 딸 A양 휴대전화를 보고 깜짝 음, 놀랐습니다. 음, 자신의 딸이 중요 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서 누군가에게 보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같은 반 남자아이 학생이었고 B군이 A양을 압박해서 사진을 찍도록 했고요. 음, 그래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피해자 가족은 B군의 전학 조치를 요청을 했어요. 그쵸. 그런데 음, 결과적으로는 음. 증거 부족으로 전학이 아닌 학급 분리만 되었다고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요새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네. 그루밍. 혹시 그루밍 범죄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일단 이게 뭐 그루밍 범죄라고 하면 피해자의 뭔가 호감을 사거나 신뢰를 얻은 다음에 뭔가 이 심리적인 지배 상태를 음.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를 이제 그루밍 범죄다라고 하는데, 아. 좀 더 그냥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우리 흔히 아는 그 사이비 교주 뭐 네. 이런 분들을 보면은 나의 곁에 있으면 뭐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거나, 뭐 나와 음. 성관계를 하면은 너의 죄가 다 없어진다라거나, 음.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 세뇌를 해서 그루밍 성범죄라고 하는 건데, 겉에서 봤을 때는 피해자가 스스로 원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다 음. 보니 이게 처벌하기가 되게 어려운 범죄. 스스로 했으니까. 이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가 스스로 원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가지고 사실 처벌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는 네네. 일단 또 말했던 게 음. 증거 부족이라고 전학이 안 된다라고 말을 예. 했거든요. 그래서 또 가해자 부모 역시 이제 만 8살밖에 안 됐으니까 예. 뭐 강제 전학은 무리한 조치다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근데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사진을 주고받았으니까 이게 뭐 증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좀 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네. 그 그루밍이 있었다, 뭔가 세뇌 작업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처음에 이제 그루밍에 대한 증거가 없는 사건, 그러니까 그루밍에 대한 증거는 없고 사진을 보낸 증거만 있는 사건이라고 하면, 사실 그런 사건에서는 강제전학까지 나오기는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그 학폭위 입장에서는 어쨌든 증거가 있어야지 무언가 처벌을 하는 건데, 그루밍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면 그 학폭위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난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사건에서는 강제전학 나오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좀 이 사건은 좀 특이하게 가해자가 이제 8살 밖에 네, 안 되다 맞아요. 보니까 나이가 너무 어려요. 예, 어려요. 너무 그래서 어리죠. 8살은 사실 강제전학이 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아.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때 성범죄 같은데 나이가 너무 네. 어리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어떻게 아무런 처벌을 또 혹시 안 받는 건가요? 보통 우리가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 이제 10살, 14살 요걸 기준으로 좀 나눠지게 되는데, 네. 만 10세가 안 된 아이들의 네. 경우에는 진짜 그냥 처벌을 안 받는다라고 그냥 아. 생각을 하셔도 되고, 네.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 정도는 보통 우리가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아, 네. 그 나이 때 친구들은 이제 소년보호 사건으로 네. 처리가 돼서 가정법원에서 이제 재판받고 뭔가 보호 음. 처분을 받는 걸로 진행이 되고, 만 14세 이상이면 이제 형사처벌도 가능한 나이라서 그 나이 때 음. 아이들은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아.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번 느끼는데 네. 학교폭력관에서 피해 학생 보호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음. 느끼거든요. 근데 쪽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음. 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연령을 낮춘다라는 말이 그 상한인 만 14세를 12살이나 13살 정도로 이렇게 낮추자라는 네. 이야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낮추는 네. 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에서는 형사처벌까지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음. 사실은 좀 그런 걸 꺼려 하는 거거든요. 또는 음. 그게 그렇게 만 12세, 13세 친구들이 뭔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네. 온전히 그 아이들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맞는 거냐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견해가 생기는 음. 거거든요. 그러면은 변호사님은 네. 쪽법소년 연령대를 낮추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네. 그 나이 대 아이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예 불가능한 그럼 이 사건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이제 할 수 있죠. 받을 수 네. 있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근데 일단 그 연령을 낮춰놓으면 형사처벌을 못한다는 게 사실은 안타깝기는 한데 네. 설마요? 제보를 해야 되나 약간 이럴 아. 때가 있거든요.